신중호 앵커와 함께하는 시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로 열어주실 건가요? 네, 좀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 포인트는 유가 하락입니다. 간밤에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식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독 유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지난주에 감산 결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감산, 즉 공급을 줄이면서 유가를 소위 말해서 떠받치려고 하는데 계속적인 유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 원유 시장에서 가장 좀 수요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여전히 경기가 좀 부진하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이 유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내지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반영했었냐면 수요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글로벌 경기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이거 봐 유가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주가 상승이니까 에이, 이거 조금 있으면 부러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왜 이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롭냐라고 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해의 아픔이 지금은 오히려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러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시장, 원유 시장이 분리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우랄유를 중국은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다른 어떤 그 원유 시장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공급이 조금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유 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중국에 갖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와 러시아의 경쟁 구도가 되고 있는 게 올해라는 거죠. 작년에 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받았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도 유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작년의 고통이 오히려 그를 감내한 지금의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가 갖고 가는 의미는 또 동행지표예요. 우리가 보통 주가는 선행지표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만 좀 나아질 거야. 이거에 대한 반응이라면 오일 시장 특히 유가는요, 동행지표입니다. 지금의 수급, 지금의 수요와 공급이 어떤지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지난해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영향이고 두 번째는 당장 경기 저점이라는 건 사실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동행지표로서의 유가 하락으로 바라보시면 최근에 주가 상승과 유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큰 계기가 됐던 그렇죠.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원유 전망치를 10% 아래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거의 뭐 6개월째 3번이나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키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간밤에도 약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NDF 환율에서도 1284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건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OECD 경기 선행수의 지수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하락이 글로벌 수요의 부진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원유 시장의 공급에서의 분리를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거리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어제 우리나라의 10일, 그러니까 첫 거래일에 열흘 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래도 플러스가 됐습니다. 물론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지만 마이너스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는 조금씩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거리가 많이 두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정치와 경제에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 중국은 이제 제1시장 내지는 압도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수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중국에 버금가는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출 시장이 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80% 시장이 올라서고 있는 그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임에도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약세론자는 결국 위안화 약세에 원달러 환율이 동반 약세를 가면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항상 해석의 포인트는 유가 하락을 안 좋게 보느냐,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안 좋게 보느냐, 거꾸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마저도 이제 정책을 쓰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원달러 환율은 더 강세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강세론과 약세론자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간밤에 주가의 상승, 유가 하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위안화가 중국의 정책을 쓰면서 더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했다. 통상 경기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아직 회복하기에 있어서는 좀 먼 거 아니야?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경기 부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시장도 그닥 나쁘지 않고 앞으로 좀 좋을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올라간다는 거 원화가 올라가는, 네. 원화가 올라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를 바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순환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미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는 한국의 시장은 좀 어제 보면 좀 부진했죠.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약간 목이 찼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일부 업종만 가서는 사실은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승의 어떤 기운이 좀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물론 간밤에 미증시가 급등을 한 거는 유가 하락도 영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하락하면서 금리가 하락했거든요. 금리 하락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을 랠리를 보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수출 모멘텀이 살아나야지만이 전체적인 상방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2650이 어떻게 보면 깔딱거기 아니면 조금은 숨고르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좀 응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거꾸로 이제 그 밑에 있는 업종들의 실적이 나와줘야만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당장은 7월에 넘어가야 2분기 실적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밸류에이션적으로 시장이 올라간 것보다 좀 못 올라간 업종들이 경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그 저평가 매력으로 올라가는, 그동안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으로 올라갔던 업종이 좀 확산되면서 좀 이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6월, 그리고 순환매 장세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순환매 안에서 여러 섹터 중에서 그렇죠.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있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처음 두 개의 어떤 키워드에서는 중국이 안 좋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쩌면 지준율이라는 통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이 돈을 써서 성장률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하고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시크리컬, 뭐 건설도 아니면 은행, 조선, 기계, 이런 업종에 우리가 중호장대 기계 업종, 중호장대 산업이 지금 사실 소외되어 있거든요. 이런 쪽을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더 중국 쪽에서는 드라이브를 걸려고 네.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키포인트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월가웨브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